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괜히 끌리는 것만큼 짜증을 유발하는 건 없죠. 침묵, 엇갈린 신호, 가끔씩 보이는 관심의 빵 부스러기까지 정말 짜증납니다. 모든 걸 의심하게 되죠. 내가 잘못 말했나? 다시 문자를 보내야 하나? 내 잘못인가? 여기서 멈추게 해드릴게요. 사실은 당신이 아니거든요. 이건 게임이고 계산된 게임이에요. 그리고 믿으세요. 당신이 이런 게임에 걸린 첫 번째나 마지막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괜히 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 여자들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주고 심지어는 너무 쫓는 함정에 빠지곤 해요. 왜 안 그러겠어요? 사회는 남자가 멀어지면 우리가 그를 되찾고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믿도록 우리를 길들여 놓았죠. 정말 잘못된 믿음이에요. 작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죠. 상황을 반전시키는 순간,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건 전통적인 의미의 복수나 음모, 옹졸함 같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혼란이 아닌 존경받는 가치 있는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남자를 다루는 7가지 변화 단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싸구려 속임수나 교묘한 전략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 자신감, 그리고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과 금욕주의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마치면 당신은 그의 행동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법까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의 관심을 사로잡거나 그가 애초에 당신에게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 접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끝까지 읽어보세요. 앞으로 모든 상호작용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줄 최고의 사고방식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당신의 가치에 먼저 집중하세요.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당신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바로 당신입니다. 남자가 물러나거나 쉽게 다가오지 않으려 할 때 본능적으로 그에게 그의 행동, 생각, 의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그가 왜 거리를 두는지 묻는 대신 어떻게 하면 그의 행동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는 단순히 당신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에 맞춰 다시 정렬하는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내면으로 돌리면 이야기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했던 적이 언제였나요? 바로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진실은 가치 있는 여성은 쫓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매력은 필사적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충만하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끌리는 데서 옵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커리어에 뛰어들거나 열정적인 프로젝트에 불을 붙이거나 당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자신의 삶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열정을 만들어내는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궁금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내가 쫓는 걸 멈추면 그 사람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세상에 바로 여기에 마법이 숨어 있군요. 자신에게 집중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은은한 자신감이 발산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의 핵심이며 외부의 힘에 반응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난을 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행복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이 자신의 삶에 너무 몰두해 그의 복잡한 신호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악의로 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저 멋지게 보이려고 너무 바빠서 그의 게임에 집착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자립심이 강하고 그에게 완벽해지길 바라지 않지만 그가 같이 있을 때 그와 삶을 함께 나누는 여자만큼
남자를 매료시키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도전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소홀히 했던 삶의 3가지 영역을 적어보세요. 운동 루틴, 창의적인 활동,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인가요? 자, 이번 주에는 그 3가지 영역에 투자하기로 다짐하세요. 그가 당신을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탁월함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는 보답을 받기 위해 까칠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난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까지 진정으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두운 금욕주의적 심리가 작용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건드릴 수 없을 때 당신은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자, 여성 여러분,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일까요? 그를 쫓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여왕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어떻게 자신에게 집중할 것인가요? 댓글에 답을 남겨주시고 자기 개발을 위한 이 여정에서 서로를 응원해주기 해주세요. 두번 기대해주세요. 그의 에너지에 맞춰 과하게. 그의 에너지에 맞춰라. 너무 과하게 굴지 마라.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문자, 이모티콘, 답장의 작은 멈춤 하나하나까지 너무 많이 생각하며 시간을 낭비한 적이 얼마나 많나요? 멋진 메시지처럼 들리지만 너무 성급하게 보이지 않도록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다시 쓴 적은 얼마나 많나요? 우리 모두 암호를 해독하려는 탐정처럼 그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여자들이요. 당신은 그의 의도를 해독하는 게 아니라 그의 에너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가 거리를 두면 왜 당신은 그에게 기대는 건가요? 그가 모호하게 대답하면 왜 당신은 명확하게 답하는 건가요? 가치 있는 여자들은 너무 과하게 다가가지 않아요. 그들은 관계가 혼자 하는 공연이 아니라 춤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의 에너지를 쫓는 대신 맞춰주기 시작하면 관계의 역학관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잠시 멈추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의 답장이 느리다면 후속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세요. 그가 계획을 세우는데 모호하다면 제안으로 빈틈을 메우거나 그의 일정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마세요. 조용한 자신감으로 그의 에너지를 표현하세요. 이는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에 집중하고 그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인다면 그가 나서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신이 과도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멈추면 그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바로 그 공간이 마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남자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졌지만 당신이 항상 시간을 내주고 쫓기만 한다면 그는 관심을 보일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의 에너지에 맞춰주는 것은 그가 당신의 수준에 도달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받을 만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애초에 왜 우리는 과도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걸까요? 노력은 곧 가치라고 믿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에게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 보여주면 그가 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과도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당신이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결국 당신의 매력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가치 있는 여성은 쫓는 게 아니라 끌어당깁니다. 침착하고 침착하며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구현합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당신의 문자에 답장하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고민하는 대신 당신은 평소처럼 일상을 보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헬스장에 가고 친구와 커피를 마시는 등 당신에게 만족스러운 일을 합니다. 그가 마침내 답장을 할 때쯤이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너무 푹 빠져 있어서 그의 답장이 늦어지는 것조차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를 자신의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지 않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흔히 떠오르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의 에너지에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그가 관심을 잃는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에게 관심을 잃으면 그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투자한 적이 있었던 걸까요?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는 당신이 물러서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춰 행동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가치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구한 것입니다. 애정을 삭감하거나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과도한 애정 표현을 멈추면 감정적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일방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서 더 이상 지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강인함과 신비로움을 발산하는데 이 두 가지 특징은 분명 상대방을 끌어당깁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음에 과도하게 애정 표현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의 에너지에 맞춰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과하게 보상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후자라면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취미든 운동이든 아니면 조용히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이든 당신을 밝게 하는 무언가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선물이며 모든 사람이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당신이 과도함을 멈출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는 더 꾸준히 다가가려고 노력하나요?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하나요? 아니면 관계가 흐지부지 되도록 내버려 두나요? 그의 반응을 보면 그의 관심 수준과 정서적 성숙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자신에게 충실했기에 최고의 결과를 얻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의 에너지에 맞춰주는 도전을 시작해 볼까요? 더 이상 이중문자, 과도한 설명, 과도한 생각은 그만. 그가 당신에게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어떻게 역동성을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세요. 이 간단한 변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놀라실지도 몰라요. 이 조언이 공감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과하게 뻗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당신답게 에너지에 맞춰줄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 첫 번째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둠의 금욕주의 심리학과 금욕주의와 같은 시대를 초월하는 원칙에 기반한 더욱 혁신적인 통찰력을 얻으려면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성장은 가치 있는 것이기에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갑시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품격을 지키며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고품격 여성에게 필요한 기술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셋, 품격 있게 명확한 경계 설정 상상해 보세요. 그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계획을 세우고 다음 날은 취소하는 거죠. 마치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어디에 서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말 힘들죠? 하지만 사실은 남자는 당신이 허용하는 만큼만 당신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경계는 그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대치를 정의하고 어떻게 대우받기를 바라는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경계의 아름다움은 최후 통첩이나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자존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는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전달하면서도 침착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행동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그가 계속해서 약속에 늦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을 취소한다면 이제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이 상황이 괜찮은지 아니면 당신의 가치관을 깎아내리는 것일까요? 가치 있는 여성이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히 알고 그 기준에 타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거칠거나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설정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결은 어조에 있습니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대화에 임할 때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가 얄팍한 변명으로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취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짜증을 내거나 침묵으로 대응하는 대신 일이 생기는 건 이해하지만 저는 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소통을 선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확신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당신은 그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대에 확고히 기반을 두면서도 그가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경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말은 강력하지만 행동은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당신의 기대를 전달했는데도 그가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의 시간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그와의 관계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우선시하고 당신의 기준이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경계를 정하면 남자가 멀어질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경계가 좋은 남자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높은 남성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을 존중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는 당신의 경계를 신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을 막은 셈입니다. 여기서 더 깊은 심리적 측면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계를 정하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존감을 확인하고 서로 존중하고 노력할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맞춰 행동하는 데 중점을 두는 암흑 금욕 심리학의 초석입니다. 당신을 위한 연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과소평가받았다고 느꼈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경계를 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만약 당신이 차분하게 기대하는 바를 이야기했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자기 성찰은 앞으로 경계를 정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경계는 균형을 만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관계에서 지나치게 주거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명확한 한계를 정하면 서로에게 노력과 호혜를 베풀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춤을 추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한 걸음 내딛고 그도 한 걸음 내딛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적합한 리듬을 만들어 갑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에너지에 맞춰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관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계 설정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당신의 욕구와 기대치도 함께 변화합니다. 필요할 때 대화를 다시 나누고 재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계는 딱딱한 벽이 아니라 핵심 가치에 충실하면서도 상황에 맞춰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지침입니다. 경계의 힘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경계는 극적이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고 확고한 선언만으로도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국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자기애의 실천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이 소중하며 그에 걸맞게 다뤄져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이 기술을 익히면 관계를 우아하게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금욕주의와 개인적 성장의 필수 요소인 내면의 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주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감과 품격을 갖추며 그 경계를 확립할 수 있을지. 이 질문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힘을 되찾아가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변명이 아닌 노력에 대한 보상의 기술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치 있는 여성을 위한 획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변명이 아닌 노력에 대한 보상을 주세요, 여성분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몇 번이나 괜한 핑계를 대셨나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취소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정말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면 그가 일주일 동안 사라졌다가 달콤한 문자로 돌아와서 적어도 연락은 했구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험이 익숙하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변명은 노력이 아닙니다. 변명에 보상을 주는 것은 당신이 그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 거라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가치 있는 여자는 말과 행동의 차이를 압니다. 진정한 노력은 단지 매력으로 포장된 약속이나 사과가 아니라 꾸준하고 의도적이며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변명에 속지 않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주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이야기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변명 뒤에 숨은 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당신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는 그저 적당한 노력만 의존합니다. 그들은 당근을 흔드는 법을 알고 당신이 자신이 투자했다고 생각하게 만들 만큼의 관심만 주지만 당신의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냉정한 심리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반응하는 대신 그의 행동에만 집중하세요. 그의 행동이 약속과 일치하는가요? 그는 꾸준히 노력하는 걸까요? 아니면 편할 때만 나타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는 하지만 항상 약속을 잡지 않는 거죠. 어떤 주에는 곧 만나자라고 하다가도 다음 주에는 아예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스스로 그 약속의 빈틈을 메우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날짜나 시간을 제한하거나 그를 설득하려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스스로 그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할 거라는 겁니다. 한 걸음 물러나 그가 주도권을 잡도록 함으로써 당신은 그에게 자신의 관심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낼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내가 그를 만나지 않고 겁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을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에게 반도 못 미치는 사람을 원할까요?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는 노력할 것이고 그가 노력할 때 당신은 그에 대한 보상을 줄 것입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은 얻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약속을 지킬 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세요. 예를 들어 그가 시간을 내어 사려 깊은 데이트를 계획했다면 정말 즐거웠어요.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하며 감사를 표하세요. 과하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노력을 북돋는 긍정적인 피드백 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그가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한 핑계를 댈 때 짜증내거나 끝없는 변명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대신 차분하게 당신의 한계를 말하세요. 당신의 솔직함은 감사하지만 저는 일관성을 중시하고 당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건 그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핑계에 보상을 주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거울이 됩니다. 당신은 그의 행동을 그에게 비추어주고 그가 당신의 삶에 함께하고 싶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헛된 약속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과 사람들에게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에 그가 핑계를 댈 때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내가 원하는 관계에 부합하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침묵, 차분한 초연함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의 관심은 기꺼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특히 당신이 관대하고 용서하는 데 길들여졌다면 이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당신은 까다롭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여성은 누군가를 곁에 두기 위해 기대치를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치를 높이고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이것을 실천해 봅시다. 최근에 노력에 대한 보상 대신 변명을 받아들였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성찰은 후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을 가치관에 맞춰 조정하여 당신을 고양시키는 관계를 끌어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고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준비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기준은 당신의 힘이며 그 기준을 고수할 때 당신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노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금욕주의와 개인적 성장에 기반한 더욱 강력한 통찰력을 얻어보세요. 이것은 당신이 지향하는 가치 있는 여성이 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그의 게임을 무시하고 에너지를 되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온전히 그에게만 쏟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게임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침묵 속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반응, 분노, 좌절, 절박함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차분한 무관심으로 대응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게임을 무시하는 핵심입니다. 무관심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곳, 바로 자신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얻기 위해 애쓰는 남자들은 종종 상대를 쫓고 인정받고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생각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엇갈린 신호를 보냅니다. 먼저 문자를 보내든 명확한 답을 구하든 혹은 답답함을 드러내든 당신이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역학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셈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에너지를 거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들이 하던 게임이 무너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거울이 되어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직시하도록 강요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의 게임을 무시하는 것은 조종이나 복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대역폭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소비하는 매 순간은 당신 자신, 당신의 목표, 당신의 열정, 당신의 평화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가 당신에게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관심을 끌 만큼 모호하지만 제대로 된 답장을 받을 만큼은 아닌 내용의 메시지 말입니다. 즉시 답장하거나 친구들과 그의 말을 분석하는 대신 당신은 잠시 멈춰섭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요가 수업을 듣거나 프로젝트에 몰두하거나 항상 기분을 좋게 해주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그 메시지를 다시 읽었을 때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보고 예전에 생각했던 만큼의 에너지를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그의 장난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보내는 것 이상입니다. 당신의 시간이나 정석 안녕을 무시하는 행동에 휘말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습관적으로 계획에 늦거나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그를 지적하는 대신 당신은 접근 방식을 바꿉니다. 그의 일관성 없는 행동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타나든 아니든 당신은 계획을 진행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소통합니다. 제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과 금욕주의의 원칙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게임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의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평화를 지키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게임을 무시하면 그가 멀어질까 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가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감정적으로 반쯤은 문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물러설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변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에 맞는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게임을 무시하는 것은 또한 당신이 최고의 자신이 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를 질투하게 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기 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개인적인 성장에 쏟을 때 당신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 끌리는 매력을 갖게 됩니다. 자신감, 독립심, 그리고 목적의식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진실은 그의 게임에 휘말리지 않으면 예측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에게 어떤 입장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그 불확실성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얻기 위해 애쓰는 남자들은 종종 예측 가능성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답장을 보낼 거라는 걸 알고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거라는 걸 알고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길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갑자기 그가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쫓는 사람이 됩니다. 흥미를 위해 미스터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삶을 충만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면서 당신의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자립심이 뿜어져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리된 느낌을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그 감정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게임처럼 느껴지는 행동, 뒤죽박죽 신호, 일관성 없는 의사소통, 모호한 약속 등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어떻게 반응할지, 아니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지 않을지 결정하세요. 그의 문자에 답장하기 위해 더 오래 기다릴 수도 있고 막판 계획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려 할 때조차도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강력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더 이상 그의 변덕에 얽매이지 않게 되면 진정으로 중요한 일과 사람들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꿈꾸고, 자신의 가치에 더욱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의 핵심이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평화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게임을 무시해서 그가 멀어진다면 그건 손해가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그건 그가 당신의 기준에 부응할 만큼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다는 신호이며 당신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가 발전하고 꾸준히 노력하며 진정한 노력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게임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사고방식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기에는 자신을 너무 소중히 여긴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본래 있어야 할 곳, 즉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 활기차고 충만한 삶을 사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뭘 망설이시나요? 이제 당신의 에너지, 힘, 그리고 평화를 되찾을 때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가 당신의 부재의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 같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좋아하는 커피숍이 문을 닫으면 갑자기 더 자주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친구가 떠나면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관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에게 당신의 부재의 무게를 느끼게 하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를 조종하거나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관심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한 걸음 물러나 그가 없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보게 해주세요. 당신이 그의 삶의 빛과 따뜻함, 그리고 지지의 원천이었다면 당신의 부재는 차가운 바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품위 있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단계인 초연함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는 관심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도한 투자를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초연함은 그의 행동보다 당신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욕주의의 핵심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놓아주도록 가르쳐줍니다.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당신은 그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의 산발적인 문자에 즉시 답장하거나 그의 일관성 없는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대신 당신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예의 바르고 따뜻하기까지 하지만 예전처럼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답장은 점점 짧아지고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당신은 미묘하게 여기 있어요.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변화는 그가 기대했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매우 강력합니다. 생각해 볼 만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가 모호한 핑계로 세 번째 약속을 취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망감을 표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려고 하는 대신 당신은 단순히 괜찮아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라고 말하고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공은 그에게 넘어갔고 그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가 당신을 소중히 여겨서 먼저 다가올까요? 아니면 그냥 관계를 끊을까요? 어느 쪽이든 당신은 그에게 미온적인 노력에는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기에 승리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신비로움 때문입니다. 예측 불가능해지면 당신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그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녀는 쫓지 않을까? 흥미를 잃어가는 걸까?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관심을 끌고 있나요? 이건 단순히 얻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의 게임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집중할 때는 다른 사람의 규칙에 맞춰 행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감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러서는 것은 특히 주는 데 익숙하다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물러서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소중하며 당신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두운 금욕주의적 심리가 작용합니다. 초연함은 감정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당신의 평화가 그의 존재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근한 자신감은 상대방을 끌어당기며 종종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당신의 세상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 그는 자신의 행동이나 행동의 부족함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에게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는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하루 이틀 물러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한 변화를 보일 때까지 이 새로운 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면 너그럽지만 단호하게 행동하세요. 그가 앞으로 나서면 노력에 대한 보상을 주고 그가 계속 주저한다면 당신의 길을 따르세요. 기억하세요. 이것은 그에게 당신의 가치를 확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에게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할 때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즉 당신의 열정, 목표, 그리고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할 시간과 에너지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장난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데 그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자기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이 단계를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좋아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3가지 일을 적어보세요. 헬스장 가기, 새 책 읽기, 친구들과 여행 계획하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그 활동들을 실천해 보세요. 이는 당신의 초점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에너지를 쏟을 때 삶이 얼마나 충만해질 수 있는지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가 당신의 부재를 느끼고 에너지를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 첫 번째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여 금욕주의와 개인적인 역량 강화에 기반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어보세요. 다음으로 그가 당신의 시간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보낼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당당하게 떠날 때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마지막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니 기대해 주세요. 그가 그럴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떠나세요. 모든 이야기에는 심판의 순간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에게 남아서 싸울지 아니면 떠나서 자유를 되찾을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얻기 힘든 남자를 헤쳐나가는 이야기에서 그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서 그의 행동을 평가하고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적 투자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받을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떠나서 더 나은 것을 위해 공간을 마련할 때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떠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자존감의 궁극적인 선언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것이며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평가 과정부터 시작해 봅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의 말, 매력, 잠재력, 그리고 그의 실제적인 일관된 행동이 아닌 그의 행동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나요? 그는 당신과 타협하기 위해 노력했나요? 그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우선시했나요? 아니면 당신이 불확실하고 저평가되고 만족스럽지 못한 기분을 느끼게 했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자,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의 행동이 일관성이 없거나 무시하는 것 같다면 왜 당신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나요? 그가 변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건가요? 이러한 감정은 타당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붙잡는 것은 외로움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지속시킬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인 희망이 아닌 서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강력한 연습을 하나 소개합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과 같은 입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냉담하고 일관성이 없고 냉정한 남자를 상대해 왔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계속 노력하라고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상기시켜 주시겠습니까? 때로는 자신의 감정에서 벗어날 때 진실을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같은 명확성을 적용해 보세요.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와 맞지 않는 상황에 머물러 있을 때마다 당신은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것에서 떠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과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타협할 수 없다. 떠나는 것이 꼭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한 선언을 하거나 마무리를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탈출구는 조용한 것입니다. 그냥 관계를 멈추고 쫓는 것도 투자하는 것도 멈추세요. 당신의 부재가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내버려두고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세요. 이런 접근 방식은 차갑지 않고 품위 있는 태도입니다. 이는 냉정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침착하고 명확하게 행동하고 우리의 가치에 충실하도록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해 봅시다. 당신이 떠나는데 그가 당신을 쫓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쫓지 않는다면 그는 진심으로 당신에게 투자한 적이 없고 당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의 행동이나 행동의 부재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떠나는 것은 또한 새롭고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잘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면 당신의 가치에 맞는 관계를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지 연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을 놓아주면 당신에게 활력을 주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잡초를 제거하면
꽃이 필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남자에게서 떠나는 것은 그 잡초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성장과 아름다움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는 자기 관리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좋은 남자는 당신이 가꾼 정원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두운 금욕주의적 심리가 당신의 아군이 됩니다. 떠나는 것은 그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존엄성을 지키며 당신의 길을 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행복은 우리의 가치관에 맞춰 사는 데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에서 떠나기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이 원칙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떠나온 후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처럼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의 게임처럼 감정적인 무게가 사라지면 당신은 더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자신과 당신에게 진정으로 힘을 주는 사람들에게 투자할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실용적인 팁이 있습니다. 그에게 편지를 쓰세요. 하지만 보내지는 마세요. 그동안 느꼈던 모든 것을 쏟아내세요. 모든 좌절, 모든 희망, 모든 실망. 그리고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읽어보세요. 이러한 성찰은 감정을 정리하고 왜 떠나기로 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면 그 편지를 파기하세요. 이 상징적인 행동은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떠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장의 시작이며 당신이 작가이자 주인공이자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들려줄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남을지 떠날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선택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기꺼이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진실의 순간입니다.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한 어떤 선택을 하든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자신을 선택하면 결코 틀릴 리가 없습니다. 강인하게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성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은 단순히 남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엄청난 힘, 즉 선택하고 기준을 정하고 존중을 요구하고 당신이 최우선인 삶을 만들어갈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쫓고 타협하고 의심해 왔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이 당당히 나설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가치 있는 여성, 존경을 받고 감탄을 자아내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인맥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기 위한 로드맵입니다. 금욕주의와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의 핵심은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고 외부의 힘이 당신의 행복을 좌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평화, 성장, 그리고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이러한 시대를 초월하는 원칙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관계를 잘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방식대로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혼란, 게임 혹은 마지못해 하는 노력에 안주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딱 맞는 남자는 당신의 있는 그대로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며 당신의 삶에 함께한다는 특권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때까지 최고의 자신이 되는 데 집중하고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자리 잡을 거라고 믿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눈을 뜨게 하는 통찰력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당신의 힘을 되찾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을 건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으며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사랑과 연결의 법칙을 다시 쓰는 가치 있는 여성들의 놀라운 커뮤니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괜히 끌리는 것만큼 짜증을 유발하는 건 없죠. 침묵, 엇갈린 신호, 가끔씩 보이는 관심의 빵 부스러기까지 정말 짜증납니다. 모든 걸 의심하게 되죠. 내가 잘못 말했나? 다시 문자를 보내야 하나? 내 잘못인가? 여기서 멈추게 해드릴게요. 사실은 당신이 아니거든요. 이건 게임이고 계산된 게임이에요. 그리고 믿으세요. 당신이 이런 게임에 걸린 첫 번째나 마지막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괜히 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 여자들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주고 심지어는 너무 쫓는 함정에 빠지곤 해요. 왜 안 그러겠어요? 사회는 남자가 멀어지면 우리가 그를 되찾고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믿도록 우리를 길들여 놓았죠. 정말 잘못된 믿음이에요. 작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죠. 상황을 반전시키는 순간,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건 전통적인 의미의 복수나 음모, 옹졸함 같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혼란이 아닌 존경받는 가치 있는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남자를 다루는 7가지 변화 단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싸구려 속임수나 교묘한 전략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 자신감, 그리고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과 금욕주의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마치면 당신은 그의 행동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법까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의 관심을 사로잡거나 그가 애초에 당신에게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 접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끝까지 읽어보세요. 앞으로 모든 상호작용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줄 최고의 사고방식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당신의 가치에 먼저 집중하세요.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당신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바로 당신입니다. 남자가 물러나거나 쉽게 다가오지 않으려 할 때 본능적으로 그에게 그의 행동, 생각, 의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그가 왜 거리를 두는지 묻는 대신 어떻게 하면 그의 행동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는 단순히 당신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에 맞춰 다시 정렬하는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내면으로 돌리면 이야기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했던 적이 언제였나요? 바로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진실은 가치 있는 여성은 쫓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매력은 필사적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충만하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끌리는 데서 옵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커리어에 뛰어들거나 열정적인 프로젝트에 불을 붙이거나 당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자신의 삶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열정을 만들어내는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궁금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내가 쫓는 걸 멈추면 그 사람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세상에 바로 여기에 마법이 숨어 있군요. 자신에게 집중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은은한 자신감이 발산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의 핵심이며 외부의 힘에 반응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난을 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행복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이 자신의 삶에 너무 몰두해 그의 복잡한 신호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악의로 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저 멋지게 보이려고 너무 바빠서 그의 게임에 집착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자립심이 강하고
그에게 완벽해지길 바라지 않지만 그가 같이 있을 때 그와 삶을 함께 나누는 여자만큼 남자를 매료시키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도전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소홀히 했던 삶의 3가지 영역을 적어보세요. 운동 루틴, 창의적인 활동,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인가요? 자, 이번 주에는 그 3가지 영역에 투자하기로 다짐하세요. 그가 당신을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탁월함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는 보답을 받기 위해 까칠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난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까지 진정으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두운 금욕주의적 심리가 작용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건드릴 수 없을 때 당신은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자, 여성 여러분,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일까요? 그를 쫓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여왕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어떻게 자신에게 집중할 것인가요? 댓글에 답을 남겨주시고 자기 개발을 위한 이 여정에서 서로를 응원해주기 해주세요. 2번 기대해주세요. 그의 에너지에 맞춰 과하게. 2. 그의 에너지에 맞춰라. 너무 과하게 굴지 마라.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문자, 이모티콘, 답장의 작은 멈춤 하나하나까지 너무 많이 생각하며 시간을 낭비한 적이 얼마나 많나요? 멋진 메시지처럼 들리지만 너무 성급하게 보이지 않도록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다시 쓴 적은 얼마나 많나요? 우리 모두 암호를 해독하려는 탐정처럼 그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여자들이여, 당신은 그의 의도를 해독하는 게 아니라 그의 에너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가 거리를 두면 왜 당신은 그에게 기대는 건가요? 그가 모호하게 대답하면 왜 당신은 명확하게 답하는 건가요? 가치 있는 여자들은 너무 과하게 다가가지 않아요. 그들은 관계가 혼자 하는 공연이 아니라 춤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의 에너지를 쫓는 대신 맞춰주기 시작하면 관계의 역학관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잠시 멈추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의 답장이 느리다면 후속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세요. 그가 계획을 세우는데 모호하다면 제안으로 빈틈을 메우거나 그의 일정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마세요. 조용한 자신감으로 그의 에너지를 표현하세요. 이는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에 집중하고 그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인다면 그가 나서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신이 과도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멈추면 그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바로 그 공간이 마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남자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졌지만 당신이 항상 시간을 내주고 쫓기만 한다면 그는 관심을 보일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의 에너지에 맞춰주는 것은 그가 당신의 수준에 도달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받을 만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애초에 왜 우리는 과도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걸까요? 노력은 곧 가치라고 믿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에게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 보여주면 그가 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과도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당신이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결국 당신의 매력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가치 있는 여성은 쫓는 게 아니라 끌어당깁니다. 침착하고 침착하며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구현합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당신의 문자에 답장하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고민하는 대신 당신은 평소처럼 일상을 보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헬스장에 가고 친구와 커피를 마시는 등 당신에게 만족스러운 일을 합니다. 그가 마침내 답장을 할 때쯤이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너무 푹 빠져 있어서 그 답장이 늦어지는 것조차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를 자신의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지 않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흔히 떠오르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의 에너지에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그가 관심을 잃는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에게 관심을 잃으면 그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투자한 적이 있었던 걸까요?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는 당신이 물러서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춰 행동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가치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구한 것입니다. 애정을 삭감하거나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과도한 애정 표현을 멈추면 감정적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일방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서 더 이상 지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강인함과 신비로움을 발산하는데 이 두 가지 특징은 분명 상대방을 끌어당깁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음에 과도하게 애정 표현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의 에너지에 맞춰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과하게 보상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후자라면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취미든 운동이든 아니면 조용히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이든 당신을 밝게 하는 무언가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선물이며 모든 사람이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당신이 과도함을 멈출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는 더 꾸준히 다가가려고 노력하나요?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하나요? 아니면 관계가 흐지부지 되도록 내버려 두나요? 그의 반응을 보면 그의 관심 수준과 정서적 성숙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자신에게 충실했기에 최고의 결과를 얻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의 에너지에 맞춰주는 도전을 시작해 볼까요? 더 이상 이중 문자, 과도한 설명, 과도한 생각은 그만. 그가 당신에게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어떻게 역동성을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세요. 이 간단한 변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놀라실지도 몰라요. 이 조언이 공감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과하게 뻗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당신답게 에너지에 맞춰줄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 첫 번째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둠의 금욕주의 심리학과 금욕주의와 같은 시대를 초월하는 원칙에 기반한 더욱 혁신적인 통찰력을 얻으려면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성장은 가치 있는 것이기에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갑시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품격을 지키며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고품격 여성에게 필요한 기술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셋, 품격 있게 명확한 경계 설정 상상해 보세요. 그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계획을 세우고 다음 날은 취소하는 거죠. 마치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어디에 서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말 힘들죠? 하지만 사실은 남자는 당신이 허용하는 만큼만 당신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경계는 그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대치를 정의하고 어떻게 대우받기를 바라는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경계의 아름다움은 최후 통첩이나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자존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는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전달하면서도 침착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행동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그가 계속해서 약속에 늦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을 취소한다면 이제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이 상황이 괜찮은지 아니면 당신의 가치관을 깎아내리는 것일까요? 가치 있는 여성이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히 알고 그 기준에 타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거칠거나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설정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결은 어조에 있습니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대화에 임할 때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가 얄팍한 변명으로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취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짜증을 내거나 침묵으로 대응하는 대신 일이 생기는 건 이해하지만
저는 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소통을 선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확신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당신은 그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대에 확고히 기반을 두면서도 그가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경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말은 강력하지만 행동은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당신의 기대를 전달했는데도 그가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의 시간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그와의 관계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우선시하고 당신의 기준이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경계를 정하면 남자가 멀어질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경계가 좋은 남자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높은 남성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을 존중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는 당신의 경계를 신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을 막은 셈입니다. 여기서 더 깊은 심리적 측면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계를 정하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존감을 확인하고 서로 존중하고 노력할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맞춰 행동하는 데 중점을 두는 암흑금욕 심리학의 초석입니다. 당신을 위한 연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과소평가받았다고 느꼈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경계를 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만약 당신이 차분하게 기대하는 바를 이야기했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자기 성찰은 앞으로 경계를 정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경계는 균형을 만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관계에서 지나치게 주거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명확한 한계를 정하면 서로에게 노력과 호혜를 베풀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춤을 추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한 걸음 내딛고 그도 한 걸음 내딛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적합한 리듬을 만들어 갑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에너지에 맞춰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관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계 설정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당신의 욕구와 기대치도 함께 변화합니다. 필요할 때 대화를 다시 나누고 재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계는 딱딱한 벽이 아니라 핵심 가치에 충실하면서도 상황에 맞춰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지침입니다. 경계의 힘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경계는 극적이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고 확고한 선언만으로도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국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자기애의 실천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이 소중하며 그에 걸맞게 다뤄져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이 기술을 익히면 관계를 우아하게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금욕주의와 개인적 성장의 필수 요소인 내면의 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주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감과 품격을 갖추며 그 경계를 확립할 수 있을지. 이 질문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힘을 되찾아가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변명이 아닌 노력에 대한 보상의 기술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치 있는 여성을 위한 획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변명이 아닌 노력에 대한 보상을 주세요, 여성분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몇 번이나 괜한 핑계를 대셨나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취소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정말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면 그가 일주일 동안 사라졌다가 달콤한 문자로 돌아와서 적어도 연락은 했구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험이 익숙하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변명은 노력이 아닙니다. 변명에 보상을 주는 것은 당신이 그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 거라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가치 있는 여자는 말과 행동의 차이를 압니다. 진정한 노력은 단지 매력으로 포장된 약속이나 사과가 아니라 꾸준하고 의도적이며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변명에 속지 않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주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이야기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변명 뒤에 숨은 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당신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는 그저 적당한 노력만 의존합니다. 그들은 당근을 흔드는 법을 알고 당신이 자신이 투자했다고 생각하게 만들 만큼의 관심만 주지만 당신의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냉정한 심리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반응하는 대신 그의 행동에만 집중하세요. 그의 행동이 약속과 일치하는가요? 그는 꾸준히 노력하는 걸까요? 아니면 편할 때만 나타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는 하지만 항상 약속을 잡지 않는 거죠. 어떤 주에는 곧 만나자라고 하다가도 다음 주에는 아예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스스로 그 약속의 빈틈을 메우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날짜나 시간을 제한하거나 그를 설득하려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스스로 그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할 거라는 겁니다. 한 걸음 물러나 그가 주도권을 잡도록 함으로써 당신은 그에게 자신의 관심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낼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내가 그를 만나지 않고 겁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을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에게 반도 못 미치는 사람을 원할까요?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는 노력할 것이고 그가 노력할 때 당신은 그에 대한 보상을 줄 것입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은 얻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약속을 지킬 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세요. 예를 들어 그가 시간을 내어 사려 깊은 데이트를 계획했다면 정말 즐거웠어요.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하며 감사를 표하세요. 과하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노력을 북돋는 긍정적인 피드백 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그가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한 핑계를 댈 때 짜증내거나 끝없는 변명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대신 차분하게 당신의 한계를 말하세요. 당신의 솔직함은 감사하지만 저는 일관성을 중시하고 당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건 그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핑계에 보상을 주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거울이 됩니다. 당신은 그의 행동을 그에게 비추어주고 그가 당신의 삶에 함께하고 싶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헛된 약속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과 사람들에게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에 그가 핑계를 댈 때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내가 원하는 관계에 부합하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침묵, 차분한 초연함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의 관심은 기꺼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특히 당신이 관대하고 용서하는 데 길들여졌다면 이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당신은 까다롭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여성은 누군가를 곁에 두기 위해 기대치를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치를 높이고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이것을 실천해 봅시다. 최근에 노력에 대한 보상 대신 변명을 받아들였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성찰은 후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을 가치관에 맞춰 조정하여 당신을 고양시키는 관계를 끌어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고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준비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기준은 당신의 힘이며 그 기준을 고수할 때 당신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노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금욕주의와 개인적 성장에 기반한 더욱 강력한 통찰력을 얻어보세요. 이것은 당신이 지향하는 가치 있는 여성이 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그의 게임을 무시하고 에너지를 되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온전히 그에게만 쏟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게임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침묵 속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반응, 분노, 좌절, 절박함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차분한 무관심으로 대응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게임을 무시하는 핵심입니다. 무관심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곳, 바로 자신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얻기 위해 애쓰는 남자들은 종종 상대를 쫓고 인정받고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생각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엇갈린 신호를 보냅니다. 먼저 문자를 보내든 명확한 답을 구하든 혹은 답답함을 드러내든 당신이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역학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셈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에너지를 거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들이 하던 게임이 무너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거울이 되어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직시하도록 강요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의 게임을 무시하는 것은 조종이나 복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대역폭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소비하는 매 순간은 당신 자신, 당신의 목표, 당신의 열정, 당신의 평화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가 당신에게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관심을 끌 만큼 모호하지만 제대로 된 답장을 받을 만큼은 아닌 내용의 메시지 말입니다. 즉시 답장하거나 친구들과 그의 말을 분석하는 대신 당신은 잠시 멈춰섭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요가 수업을 듣거나 프로젝트에 몰두하거나 항상 기분을 좋게 해주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그 메시지를 다시 읽었을 때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보고 예전에 생각했던 만큼의 에너지를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그의 장난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보내는 것 이상입니다. 당신의 시간이나 정석 안녕을 무시하는 행동에 휘말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습관적으로 계획에 늦거나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그를 지적하는 대신 당신은 접근 방식을 바꿉니다. 그의 일관성 없는 행동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타나든 아니든 당신은 계획을 진행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소통합니다. 제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과 금욕주의의 원칙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게임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의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평화를 지키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게임을 무시하면 그가 멀어질까 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가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감정적으로 반쯤은 문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물러설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변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에 맞는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게임을 무시하는 것은 또한 당신이 최고의 자신이 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를 질투하게 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기 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개인적인 성장에 쏟을 때 당신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 끌리는 매력을 갖게 됩니다. 자신감, 독립심, 그리고 목적의식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진실은 그의 게임에 휘말리지 않으면 예측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에게 어떤 입장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그 불확실성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얻기 위해 애쓰는 남자들은 종종 예측 가능성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답장을 보낼 거라는 걸 알고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거라는 걸 알고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길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갑자기 그가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쫓는 사람이 됩니다. 흥미를 위해 미스터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삶을 충만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면서 당신의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자립심이 뿜어져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리된 느낌을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그 감정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게임처럼 느껴지는 행동, 뒤죽박죽 신호, 일관성 없는 의사소통, 모호한 약속 등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어떻게 반응할지, 아니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지 않을지 결정하세요. 그의 문자에 답장하기 위해 더 오래 기다릴 수도 있고 막판 계획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려 할 때조차도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강력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더 이상 그의 변덕에 얽매이지 않게 되면 진정으로 중요한 일과 사람들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꿈꾸고 자신의 가치에 더욱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의 핵심이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평화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게임을 무시해서 그가 멀어진다면 그건 손해가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그건 그가 당신의 기준에 부응할 만큼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다는 신호이며 당신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가 발전하고 꾸준히 노력하며 진정한 노력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게임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사고방식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기에는 자신을 너무 소중히 여긴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본래 있어야 할 곳, 즉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 활기차고 충만한 삶을 사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뭘 망설이시나요? 이제 당신의 에너지, 힘, 그리고 평화를 되찾을 때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가 당신의 부재의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 같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좋아하는 커피숍이 문을 닫으면 갑자기 더 자주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친구가 떠나면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관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에게 당신의 부재의 무게를 느끼게 하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를 조종하거나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관심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한 걸음 물러나 그가 없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보게 해주세요. 당신이 그의 삶의 빛과 따뜻함, 그리고 지지의 원천이었다면 당신의 부재는 차가운 바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품위 있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단계인 초연함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는 관심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도한 투자를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초연함은 그의 행동보다 당신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욕주의의 핵심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놓아주도록 가르쳐 줍니다.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당신은 그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의 산발적인 문자에 즉시 답장하거나 그의 일관성 없는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대신 당신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예의 바르고 따뜻하기까지 하지만 예전처럼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답장은 점점 짧아지고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당신은 미묘하게 여기 있어요.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변화는 그가 기대했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매우 강력합니다. 생각해 볼 만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가 모호한 핑계로 세 번째 약속을 취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망감을 표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려고 하는 대신 당신은 단순히 괜찮아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라고 말하고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공은 그에게 넘어갔고 그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가 당신을 소중히 여겨서 먼저 다가올까요? 아니면 그냥 관계를 끊을까요? 어느 쪽이든 당신은 그에게 미온적인 노력에는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기에 승리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신비로움 때문입니다. 예측 불가능해지면 당신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그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녀는 쫓지 않을까? 흥미를 잃어가는 걸까?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관심을 끌고 있나요? 이건 단순히 얻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의 게임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집중할 때는 다른 사람의 규칙에 맞춰 행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감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러서는 것은 특히 주는 데 익숙하다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물러서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소중하며 당신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두운 금욕주의적 심리가 작용합니다. 초연함은 감정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당신의 평화가 그의 존재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근한 자신감은 상대방을 끌어당기며 종종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당신의 세상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 그는 자신의 행동이나 행동의 부족함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에게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는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하루 이틀 물러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한 변화를 보일 때까지 이 새로운 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면 너그럽지만 단호하게 행동하세요. 그가 앞으로 나서면 노력에 대한 보상을 주고 그가 계속 주저한다면 당신의 길을 따르세요. 기억하세요. 이것은 그에게 당신의 가치를 확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에게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할 때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즉 당신의 열정, 목표, 그리고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할 시간과 에너지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장난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데 그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자기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이 단계를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좋아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3가지 일을 적어보세요. 헬스장 가기, 새 책 읽기, 친구들과 여행 계획하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그 활동들을 실천해 보세요. 이는 당신의 초점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에너지를 쏟을 때 삶이 얼마나 충만해질 수 있는지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가 당신의 부재를 느끼고 에너지를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 첫 번째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여 금욕주의와 개인적인 역량 강화에 기반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어보세요. 다음으로 그가 당신의 시간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보낼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당당하게 떠날 때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마지막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니 기대해 주세요. 그가 그럴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떠나세요. 모든 이야기에는 심판의 순간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에게 남아서 싸울지 아니면 떠나서 자유를 되찾을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얻기 힘든 남자를 헤쳐나가는 이야기에서 그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서 그의 행동을 평가하고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적 투자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받을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떠나서 더 나은 것을 위해 공간을 마련할 때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떠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자존감의 궁극적인 선언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것이며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평가 과정부터 시작해 봅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의 말, 매력, 잠재력, 그리고 그의 실제적인 일관된 행동이 아닌 그의 행동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나요? 그는 당신과 타협하기 위해 노력했나요? 그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우선시했나요? 아니면 당신이 불확실하고 저평가되고 만족스럽지 못한 기분을 느끼게 했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자,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의 행동이 일관성이 없거나 무시하는 것 같다면 왜 당신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나요? 그가 변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건가요? 이러한 감정은 타당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붙잡는 것은 외로움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지속시킬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인 희망이 아닌 서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강력한 연습을 하나 소개합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과 같은 입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냉담하고 일관성이 없고 냉정한 남자를 상대해 왔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계속 노력하라고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상기시켜 주시겠습니까? 때로는 자신의 감정에서 벗어날 때 진실을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같은 명확성을 적용해 보세요.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와 맞지 않는 상황에 머물러 있을 때마다 당신은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것에서 떠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과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타협할 수 없다. 떠나는 것이 꼭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한 선언을 하거나 마무리를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탈출구는 조용한 것입니다. 그냥 관계를 멈추고 쫓는 것도 투자하는 것도 멈추세요. 당신의 부재가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내버려두고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세요. 이런 접근 방식은 차갑지 않고 품위 있는 태도입니다. 이는 냉정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침착하고 명확하게 행동하고 우리의 가치에 충실하도록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해 봅시다. 당신이 떠나는데 그가 당신을 쫓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쫓지 않는다면 그는 진심으로 당신에게 투자한 적이 없고 당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의 행동이나 행동의 부재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떠나는 것은 또한 새롭고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잘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면 당신의 가치에 맞는 관계를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지 연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을 놓아주면 당신에게 활력을 주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잡초를 제거하면 꽃이 필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남자에게서 떠나는 것은 그 잡초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성장과 아름다움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는 자기 관리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좋은 남자는 당신이 가꾼 정원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두운 금욕주의적 심리가 당신의 아군이 됩니다. 떠나는 것은 그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존엄성을 지키며 당신의 길을 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행복은 우리의 가치관에 맞춰 사는 데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에서 떠나기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이 원칙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떠나온 후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처럼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의 게임처럼 감정적인 무게가 사라지면 당신은 더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자신과 당신에게 진정으로 힘을 주는 사람들에게 투자할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실용적인 팁이 있습니다. 그에게 편지를 쓰세요. 하지만 보내지는 마세요. 그동안 느꼈던 모든 것을 쏟아내세요. 모든 좌절, 모든 희망, 모든 실망. 그리고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읽어보세요. 이러한 성찰은 감정을 정리하고 왜 떠나기로 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면 그 편지를 파기하세요. 이 상징적인 행동은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떠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장의 시작이며 당신이 작가이자 주인공이자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들려줄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남을지 떠날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선택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기꺼이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진실의 순간입니다.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한 어떤 선택을 하든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자신을 선택하면 결코 틀릴 리가 없습니다. 강인하게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성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은 단순히 남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엄청난 힘, 즉 선택하고 기준을 정하고 존중을 요구하고 당신이 최우선인 삶을 만들어갈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쫓고 타협하고 의심해 왔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이 당당히 나설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가치 있는 여성, 존경을 받고 감탄을 자아내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인맥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기 위한 로드맵입니다. 금욕주의와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의 핵심은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고 외부의 힘이 당신의 행복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평화, 성장, 그리고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이러한 시대를 초월하는 원칙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관계를 잘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방식대로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혼란, 게임 혹은 마지못해 하는 노력에 안주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딱 맞는 남자는 당신의 있는 그대로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며 당신의 삶에 함께한다는 특권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때까지 최고의 자신이 되는 데 집중하고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자리 잡을 거라고 믿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눈을 뜨게 하는 통찰력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당신의 힘을 되찾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을 건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으며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사랑과 연결의 법칙을 다시 쓰는 가치 있는 여성들의 놀라운 커뮤니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